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성장주 탐험대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주를 찾아서 계속 탐험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주 탐험대 코너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한 2, 3년 후 그런 시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많이 오를 법한 그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 실적 컨센서스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성장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M&A에 대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잘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나가면서 실적들 리뷰나 또는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추적하셔가지고 원래 경로대로 우리가 탐험했던 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이 살아있는지를 좀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릴 성장주는 salesforce.com입니다. 티커 이제로는 우리가 CRM, 그러니까 CRM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salesforce.com 이 로고에 보시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름 모양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세일즈를 force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인 거잖아요. 세일즈가 이제 매출, 수익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런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회사의 수익, 매출, 그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alesforce.com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계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클라우드 기반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거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런 거를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온프레미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를 쓰시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를 그냥 온프레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 혼자 작업하고 나 혼자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PC에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유 프로그램들 이런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독스라든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서버상에 저장해 놓고 저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공유해 준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서버상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바로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salesforce.com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몇 가지를 들여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본인의 회사에 이제 ERP 시스템이나 CRM 시스템들이 PC 형태 온프레미스로 저장되어 있고 관련 팀만 조회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분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서비스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잘 맞는 형태의 서비스가 바로 salesforce.co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R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에 보면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세일즈포스 플랫폼, 태블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인수한 슬랙, 메신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은 이제 어떤 회사들이 한 개 제품 내지 두 개 거의 모든 사업 부분이 다 올인되어 있다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장점은 조금만 관리하면 좋지만 단점은 그 회사의 제품의 어떤 트렌드에 밀렸을 때는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salesforce.com 같은 경우에 요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고 그 제품 포트폴리오별로 매출이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한 부분에서 좀 약간 매출이 꺾이더라도 전체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이 6가지 사업 부문을 포인트로 해서 그 포인트마다 또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이 salesforce.com의
어떤 경쟁력,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일즈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판매와 관련된 거고요. 서비스 클라우드는 이제 콜센터라든지 고객들의 어떤 서비스에 대응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마케팅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더 어떤 회사가 잘 벌기 위해서는 배너를 어디다 집행하고 그 배너 클릭이 어땠고 그것들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추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케팅 클라우드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앱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애플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만드는 기업용 앱 개발 플랫폼도 이 회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태블루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뭐 다양한 형태의 차트나 이런 시각화 계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양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로 만들려고 하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데이터만 밀어넣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의 차트나 이런 데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회사가 이제 기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의 연구개발비가 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한 16% 정도예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R&D 비중이 매출액 대비 16%가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10에서 15% 사이를 보통 쓰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회사들이 15% 정도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쓴다는 회사들은 한 10%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한 16%를 매년 연구개발비에다 넣으면서 그 다음을 위한 계속된 성장들을 혁신을 위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 회사의 향후의 경쟁력을 좀 밝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회사의 기업 문화인데, 어쨌든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성공해야 우린 성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고 제품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가 향후에도 고객들과 호흡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의 경쟁력이자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게 3년 동안의 주가거든요. 3년 동안 주가인데 2021년도에 약 300달러 넘어갔다가 대폭락 사건이 있어서 12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뭐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때는 IT 기업들이 다 떨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막 매출액이 1년에 30%, 막 5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갔다가 코로나가 조금 약간 꺾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성장주들이 대폭락하는 시기들. 그래서 성장주들 차트 보면 대부분의 이 시기대가 뭐 좀 작게 떨어진 기업이 한 30%, 많이 떨어진 기업은 한 7, 80% 이렇게 하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그 이후에 한 20, 30% 회복하는 기업이 있고, 주가가 어떤 기업들은 뭐 한 4, 5배 올라서 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들을 좀 체크하는 것들이 이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300에서 120까지 떨어졌다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서 300달러까지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향후의 실적 성장세가 어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 이제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살펴봤더니 현재 주가나 목표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닷컴에서 주가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서 한 310, 320만 가도 기존의 증권사 목표가를 냈던 기업들이 막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 지금 38개 증권사 정도가 이제 투자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보면 27개가 바이고 10개가 홀드면 사실상은 홀드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보통은 이제 바이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직전 고점까지 와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향후에 실적들, 그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하고 이 차이를 보면 제가 이제 뭐 이 차트를 자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이제 주가 급락할 때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증권사 목표 주가고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가예요. 이미 급락했단 말이에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목표 주가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요 사이에 나빠졌냐? 그거 아니에요.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목표 주가도 지금 같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은 어때요? 되게 많이 급등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맞추거나 뚫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빨리 목표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여기서 목표가를 유지하거나 또는 낮춰서 매도로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장세를 갖다 대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목표 주가는 항상 현재 주가보다 높아요. 이렇게 높이 움직여요. 낮은 기업은 거의 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떨어졌다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가 뚫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유지되면 목표가 상향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 2023년도는 이제 확정이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313억 달러, 1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11%에서 34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한 11% 초반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러면 매출액 자체는 고속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단위도 되게 커진 회사가 이미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면 한 30% 이상씩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걸로 나오는데 결국 이제 수익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이 회사의 EPS 성장률이 상당히 가팔라지는 이런 구간들이 향후 2, 3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 요런 이제 어떤 실적들이 뒷받침되면서 좋은 구간에서 아마 또 이렇게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시점들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PCR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스하고 캐시플로우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한 비율을 봤더니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고 한 4, 50배 넘어가면 진짜 비싼 시점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120달러까지 떨어져 이때가 PCR이 20배였고 지금은 올라서 한 29배 뭐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 주당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상치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주당 현금 흐름이 뭐 12달러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14달러, 그 다음에 17달러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당 현금 흐름에서 2, 3년 후에 이까지 오른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7달러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만약에 300달러에 멈춰 있다. 그러면 20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7 곱하기 20 하면 340달러잖아요. 2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 내년도에 우리가 2025년도에 주당 현금 흐름이 1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4달러에 20배를 하면 약 280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내년도 정도까지 본다고 한다면 280달러 이하에서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28배, 9배니까 비싸 보이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든지 뭐 이렇게 뭐 시황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뭐 거시경제 지표가 뭐 이렇게 뭐가 나타나거나 또는 외부의 충격이나 뭐 전쟁 관련된 소식이든 뭐가 들어오면 어쨌든 충격을 받는데 그럴 때 내가 어느 지점 이하부터는 내가 매수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을 좀 살펴드리면 100점 만점에 64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적이나 예상 실적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초이스 스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초이스 스탁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 뜨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기업 개요부터 예상 실적 이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이 영상을 본 뭐 6개월 있다 보실 수도 있고 1년 있다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의 데이터들이 다 바뀌어져 있을 거니까 그 실적들을 보시면서 이게 성장주로서 계속 탐험을 할 만한 기업인지를 꾸준히 판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64점이고 미국 전체 상장사 6,000개 중에서 한 18% 정도. 그래서 성장성으로는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인투이트 이런 회사들이 좀 하고 있고,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증권사 목표가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계산하는 퀀트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밸류에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빨간색이 주가고 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정 주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영의 상단 부분을 넘어가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음영의 하단 부분 밑으로 떨어지면 매우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를 보통 이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오르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성장할 거냐는 컨센서스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계단식으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오를 것이다. 근데 주가는 지금 매우 저평가 2023년도 말에 11월쯤에 완전히 매우 저평가까지 거의 떨어졌다가 뭐 음영을 훨씬 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쭉 올라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차트상으로만 보면 조금 이렇게 막 V자로 반등한 것 같지만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기업의 성장이나 가치를 믿고 성장주로서 좀 살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회사가 잘 성장주로 성장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장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